수천만 원 들여서 안면거상 수술을 받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수술을 받았거나 과도한 수술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제대로 당겨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단순히 겉에 있는 피부만 당기는 수술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 있는 유지인대라고 하는 조직들을 해부학적 벡터 방향으로 재배치를 하는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이 조급해서 혹은 잘못된 정보에 휩쓸려 수천만 원 들여서 안면거상 수술을 받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수술을 받았거나 내 얼굴 상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수술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사람은 안면거상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안면 혹은 하안면 미니거상으로 충분히 기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40대 중후반이나 50대 초반 환자분들 중에서 눈밑이나 앞볼 쪽의 중안면만 살짝 꺼지면서 팔자가 깊어진 분들, 과거 윤곽수술 후에 하안면의 턱선과 심술보 부위만 국소적으로 처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목에 처짐도 없고 전체적인 노화가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귀 뒤쪽과 헤어라인까지 광범위하게 절개하는 전체 안면거상을 진행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긴 절개 흉터와 넓은 박리 범위로 인해 회복 기간만 늘어나게 됩니다. 부분적인 처짐이 고민일 때는 고민 부위에 따라 절개를 최소화하는 미니 거상으로도 충분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과도한 레이저 시술 및 필러, 실리프팅을 한 경우입니다. 적당한 시술을 좀 하신 분들은 물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거에 도움이 되지만요. 하이프와 같은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장비와 고주파 같은 써마지와 올리지오 같은 장비들은 강력한 에너지 기반의 리프팅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스이나 피부층 아래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조직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조직의 미세 섬유화와 유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리프팅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내부 조직들이 유착이 되면 정상적인 해부학적 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정교하게 박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뿐만 아니라 유지인대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면신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존하는 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직이 딱딱하게 유착되어 있으면 아무리 강하게 당겨도 잡고 있는 한계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는데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당겨진 것 같아도 속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얼굴에 너무 자주 실리프팅을 했거나 강한 레이저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으셨다면 조직 내부가 부드러웠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전 상담 시에 과거에 받았던 시술 시기와 종류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빠짐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수술 플랜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스피린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혈조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안면거상술을 선택하시는 환자분들은 대개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 약부터 혈전 용해제 혹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까지 장기적으로 복용 중이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니까 괜찮겠지, 매일 먹는 혈압약이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상담 때 이야기를 빠뜨리시거나 가볍게 넘기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환자분이 복용 중이신 약물 리스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안전한 수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중에 의사가 아무리 미세혈관들을 완벽하게 지혈하더라도 평소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수술 후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지혈에 놓았던 미세혈관들이 툭 터지면서 피부 아래에 혈종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에 혈종이 크게 생기게 되면 고인 피가 주변 안면신경을 압박하고 피부 조직으로 가는 미세혈류를 차단해 조직이 아무는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혈전 용해제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물론이고 오메가3나 크릴 오일, 홍삼, 비타민 E 같은 영양제도
미세 혈류를 자극해 출혈 경향을 크게 높입니다. 상담 시점은 물론이고 수술 전 최종 확인 단계까지 환자분이 복용하시는 아주 작은 영양제까지 전 의료진이 교차로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면거상술 직전 반드시 내 상태를 체크하고 피해야 할 3가지 타이밍 다들 기억하시죠? 첫째, 부분적인 처짐만 있다면 그 부위에 맞는 미니 거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탄력 레이저나 슬리프팅 시술 후에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휴식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아스피린이나 출혈을 유발하는 영양제는 수술 전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중단하고 혈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조건을 갖추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수술해야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내 복용 약물이나 얼굴 처짐 상태가 안면거상을 하기에 적절한지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